그날도 저는 새엄마 식당에서 종일 일만 할 예정이었어요. 10살 때 새엄마가 집에 들어온 후로는 학교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라도 하고 있으면 새엄마는 바로 제 책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나중에는 숙제하는 꼴도 보기 싫다며 제 책상을 아예 갖다 버렸죠. 그러더니 저더러 식당에 나와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때였어요. 자기가 낳아온 자식 하나, 또 아빠랑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다 대학에 보냈으면서 저는 그저 식당 종업원처럼 부려먹었어요. 차라리 진짜 종업원이면 월급이라도 받을 텐데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일만 했어요. 그렇게 혹독하게 일만 하던 어느 날 식당 앞에 쪼그려 앉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창밖으로 보고 있는데 새엄마가 버럭 소리치더라고요. 아, 뭐해? 당장 나가서 저 노인네부터 쫓아내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건데. 그럼 잘했어, 내라고 해. 네? 왜? 그럼 네가 대신 낼래? 결국 마지못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데 할머니 행색이 너무 가여운 겁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혹시 집에 가는 길을 잊으셨어요? 배가 고파서. 그럼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요. 돈이 없어요? 처음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할머니를 가게 창문에서 안 보이는 자리로 옮겨드렸어요.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새엄마 눈에 안 띄는 곳에 모신 뒤 몰래 국밥 한 그릇을 말아서 나갔죠. 할머니, 이거 드세요. 나 줘도 돼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은 아니에요. 종업원? 따뜻한 눈으로 물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말했죠. 월급 못 받아도 종업원이라고 해요? 월급을 못 받아? 왜? 새엄마 가게인데 저한테는 월급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국밥 드세요. 못 받은 제 월급 좀 떼서 드린다고 생각하죠 뭐. 그 귀한 월급을 나한테 준다고? 좋은 일이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이는 거. 아, 죄송해요. 할머니한테 먹인다는 표현은 좀 먹이는 거지. 먹여줘서 고마워요. 얼른 드세요. 새엄마한테 들키면 난리 날 거예요. 월급인데 떳떳하게 못 받네. 제가 좀 바보 같죠? 할머니가 국밥을 한술 뜨시는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새엄마와 산 뒤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새엄마가 눈에서 레이저라도 나올 기세로 저를 향해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두 팔을 벌려 할머니를 가렸어요. 너 지금 뭐 하냐?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셔서요. 배가 고파? 그럼 돈 주고 사 먹어야지. 돈이 없으시대요. 나는 뭐 돈이 땅에서 솟아나서 장사하는 줄 알아? 국밥 한 그릇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받아야 할 일당에서 사드릴게요. 뭐? 일당? 네가 일당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새엄마 식당에서 일했어요. 근데 지금껏 월급 한 푼 받은 적 없고요. 그 돈으로 불쌍한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정도는 사드릴 수 있잖아요. 겨우 일당 때문에 반항하는 거였어? 아,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가족이 아니라
가둬놓고 부리는 사람 아니에요? 불쌍한 할머니를 보호하며 새엄마를 마주했는데 갑자기 속에 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니까짓 게 무슨 큰 도움이 된다고? 너? 네가 뭐 대단한 줄 아나 본데. 냄새나는 저 노인네 데리고 꺼져.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국밥을 사들인 할머니가 새엄마의 뺨으로 손을 날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처음으로 새엄마에게 혼나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디서 반항이야? 저는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붙잡은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아빠한테 이럴 거예요. 아빠? 네 아빠가 네 편일 것 같아? 이제 네 아빠 내 거야. 난생 처음 받은 홀대에 뺨은 욱신거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나왔어요.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방에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죠. 늦은 밤에서야 아빠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서러운 마음에 문을 열고 뛰어나갔죠. 아빠! 새엄마가! 너 볼이 왜 그래? 새엄마가! 그때였어요. 새엄마가 저를 낚아채듯 품에 안더라고요. 여보. 얘가 그간 엄마 없이 자란 시간이 티가 나. 애가 학교에서 어찌나 사고를 치는지 학교 선생님이 제발 혼 좀 내달라고 연락이 왔어. 근데 내가 이 조망만한 걸 어떻게 혼을 내. 그냥 말로만 타이르려고 했는데 글쎄 아빠한테 보여주겠다면서 제 뺨을 제 손으로 내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애가 어쩜 이렇게 독해? 내가 싫은가 봐. 아빠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새엄마가 싫어? 아빠, 그런 게 아니라 여보, 그냥 나갈까 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죽 싫으면 제 뺨을 스스로 저렇게 만들어 놓겠어. 그래 놓고 내가 했다고 이르려는 것 좀 봐. 괜히 나랑 같이 살다가 애 성격만 버릴까 봐 무서워. 당신이 성격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키운 거지. 그때부터 아빠는 새엄마에게 제 훈육을 완전히 이름했고 그때부터 저는 지옥에서 살아야 했어요. 새엄마는 아빠에게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저를 학교에도 안 보내고 책상도 없애버렸죠. 여보, 얘가 글쎄 공부 좀 한다고.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래. 아니, 뭐? 나더러 내 자식들 데리고 나가래. 안 그러면 공부 안 한다고 책상도 내다 버렸어. 너 새엄마가 우냐우냐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뭐? 책상을 버려? 너 이제 천륜도 내다 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누구 책상인지 몰라? 그건 네 친엄마가 쓰던 책상이잖아. 얼마나 아끼던 책상인데 그걸 내다 버렸다고? 아빠,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포악스럽게 구니까 학교에서도 맨날 혼나고 새엄마한테도 혼나지. 일할 거면 학교도 다니지 마. 그냥 이 집에서 나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빠는 왜 새엄마 말만 들어. 내 말을 왜 안 듣냐고. 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그러자 새엄마가 아빠를 말리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어떻게 애를 집에서 내보내. 내가 내 식당 일이라도 가르쳐야지. 자기 밥벌이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쟤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냥 내보내.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부모 품이 감사한 줄 알지. 여보, 그래도 내 딸이잖아. 나도 이만큼 키웠으면 엄마 자격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 나를 엄마로 인정은 안 해주지만 내 마음은 안 그래. 아직 성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내보낼 순 없어. 새엄마의 말을 들은 아빠는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새엄마 말 제대로 안 들으면 바로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 그렇게 저에 대한 모든 권한은 새엄마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제 의지와 생각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처음엔 새엄마 식당에서 일하느니 집을 나가려고도 했어요. 그러나 제 가출은 번번이 실패했죠. 새엄마가 절 매번 찾아냈거든요. 엄마랑 집에 가자. 누가 엄마인데요? 당장 일어나. 싫어요. 친구 집에 가서 숨어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으려고 해도 귀신같이 알고 저를 찾아냈어요. 저를 다시 데리고 와서는 정말이지 마녀처럼 웃으며 그랬어요. 네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니?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 혹시 아니? 네가 잘하면 내가 이 식당을 물려주기라도 할지. 정말요?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애들은 다 대학 간다는데 식당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 너 하나지. 물론 이제부터 잘해야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착실하게 일만 하라고. 가출도 대학도 꿈도 꾸지 말고. 그때부터는 어쩌면 이 식당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며 일했어요. 일머리가 좋은 편이라 일도 빨리 배운 편이었죠. 제가 2사람, 3사람 목까지 일을 하자 새엄마는 직원도 줄였어요. 사람 손이 줄어드니 저는 일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새엄마는 자기 식당에 저를 완전히 올감했어요. 단 하루도 쉴 수 없게, 단 한시도 밥 한 숟가락도 편히 먹을 수 없게요.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소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도 소는 밥 먹을 시간은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녹초가 돼서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안방문이 꾹 닫힌 채 안에서 새엄마랑 그 자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걔는 정말 엄마가 그 식당을 자기한테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사장인 엄마는 집에 오는데 자기는 마무리까지 다 해? 그렇다니까. 그러면 진짜 부사장 자리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왜 내 가게를 내필 줄도 아닌 애한테 물려줘? 어차피 우리가 운영할 것도 아니잖아. 팔아서 나눠주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와, 우리 엄마지만 진짜 못됐다. 둘째 누나가 큰 누나보다 공부 잘하지 않았어? 둘째 누나는 무슨? 너한테 누나가 하나지 둘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걔까지 대학 보내면 우리 형편에 너는 대학 못 가. 안 돼. 나도 대학 갈 거야. 그러니까 걔한테는 절대 내색하지 말라고. 그냥 내 가게 물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소처럼 일하게 둬. 너희들 대학 졸업하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는 부려먹어야 나도 편하지. 걔 때문에 임금을 얼마나 아끼는 줄 알아? 걔가 최소 3인분 역할은 해. 그런 애를 돈 한 푼 안 주고 부리니 남는 장사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한테는 늘 가게가 적자라면서 월급 줄 돈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걔 올 때 되지 않았어? 그래, 쉿, 조용히들 하고 있어. 그때 이후로는 새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새엄마의 굴레에 갇혀 살았던지라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몰래 돈을 가져가 볼까도 했는데 새엄마는 저를 포함해 식당 직원 그 누구에게도 계산대를 맡기는 법이 없었어요. 내 실속을 챙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도 종일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지쳐서 잠들기 일쑤였어요. 그러는 사이 새엄마가 아빠와 사이에서 난 남동생까지 대학에 보냈어요. 새엄마 식당에서 남동생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가족 회식이 열렸죠. 그 와중에도 저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입장이 아니라 음식을 내서 나르는 입장이었어요. 예, 와서 고기 좀 잘라. 다 타겠다. 여기 손이 몇인데. 저는 언제 먹어요? 아, 너도 먹으려고? 난 또 일만 하길래 셈이 나서 안 오나 했지. 네? 우린 다 기뻐하는데 너만 표정이 어둡잖아. 설마 남동생이 대학 간 게 질투나니? 너는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에 갈 방법이 없잖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요? 제 질문에 새엄마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드디어 내가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건가 싶어 치고 들어가려던 그때 아빠가 호통을 치셨어요. 너는 아직도 새엄마 탓만 하냐? 다 새엄마가 잘못한 거야? 네가 열심히 살았으면 대학을 왜 못 가? 동생이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다는데 자리에 앉지도 않고 종업원처럼 구는 게 정상이야? 종업원처럼 구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라고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아빠는 이제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친엄마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저랑 엄마밖에 모르던 아빠는 재혼 후 늘 새엄마 편만 드셨어요. 친엄마가 살아계실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새엄마의 모든 말에 완전히 현혹되신 것 같았죠. 그러다 그 할머니를 본 거예요. 모든 걸 체념한 채 평소처럼 새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 거죠. 그러나 그 할머니가 제가 새엄마에게 처음 당한 그 일을 그대로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새엄마는 뺨을 움켜쥔 채 그 할머니를 노려봤어요. 이 노인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노인네? 그래, 너는 퍽이나 젊다.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요? 먼저 했잖아. 내가 노인네인 걸 알면서 먼저 말부터 까고 보냐? 아니, 거지 노인네가 진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나와 저랑 할머니를 애워싸더라고요. 화들짝 놀라 피하려고 했는데 남자들이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저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다. 너랑 날 지키는 거야. 네?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일만 부려먹고 돈 안 준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마주해보니 바로 알겠어.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다가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기셨어요. 할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꼴도 보기 싫어서. 네? 이 앞치마 말이야. 할머니는 그 앞치마를 새엄마 얼굴에 던져버리셨어요. 앞치마로 얼굴이 덮인 새엄마는 짜증스럽게 그것을 걷어냈어요. 진짜 이 할망구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걘 내 딸이라고요. 네 딸? 넌 딸을 월급 한 푼 안 주고 가게에서 부리냐? 아니, 왜 자꾸 반말이야? 할만하니까 하지. 대체 당신이 누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집 국밥 빌어먹던 노인네가? 내 손녀가 준 거야. 뭐라고요? 네가 부려먹던 내 외손녀가 준 거라고. 새엄마도 꽤 놀란 눈치였지만 제가 더 놀랐어요.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이렇게 밝히게 될 줄은 몰랐어. 네 새엄마 가게가 여기라길래 얼쩡거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너 혼자 일하는 것 같은 거야. 혹시
제 친외할머니세요? 그래, 내가 너 낳아준 생모 엄마야. 외할머니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많이 시장하신 거 아니에요? 성냈더니 시장하긴 하네. 그렇다고 이 가게에서 밥 사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가서 얘기하자, 우리 아가. 그러자 바로 한눈에도 비싸 보이는 승용차가 와서 서더라고요. 다 이게 외할머니 차예요? 그럼 내가 뭐 진짜 국밥 한 그릇 못 사 먹는 거지인 줄 알았어? 아, 그게 행색 때문에요. 아휴, 내가 평소처럼 입고 가려고 했더니 우리 집에서 30년이란 아줌마가 그러더라. 그러고 가면 단박에 눈에 띌 거라고. 차라리 거지처럼 하고 가는 게 눈길은 덜 받을 거다 그랬는데 어째 우리 외손녀는 부자도 아닌 나한테 눈길을 줬을까? 아휴, 착하기도 하지. 그러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요. 마음을 털어놓고 살지를 못했구나.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도 새엄마 들어온 뒤로는 새엄마 말만 듣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어요. 원래 그런 거야. 집에 새 사람이 들면 모든 게 변해. 안 그러는 것 같아도 다 영향을 받아. 네 아빠도 꽤 변한 모양이다. 나한테 네 엄마 달라고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천치 같았는데. 에? 천치요? 그런데도 그 천치가 내 딸을 데리고 도망가더라고. 어디 재벌집 딸을 감히... 재벌이요? 네 외가가 바로 재벌집이란다. 그 말에 새엄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잠깐만요, 할머니. 아니, 사모님. 재벌이시라고요? 왜? 내가 재벌이라고 하니까 이제야 사람 취급할 마음이 생겨? 그런데 어쩌나. 나한테 너는 이미 사람 아니야. 아니, 진짜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전처 집안이 재벌집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제 전처 집안 얘기는 일절 안 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그랬으면 말을 했었어야지. 왜? 말했으면 내가 내 손녀 양육비라도 줬을까 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찾아오신 것만 봐도요. 웃기고 있네. 내가 왜 니들 입에 내 돈으로 밥을 떠먹여줘? 아니 그럼 지금은 왜 찾아오신 건데요? 내 손녀 찾으러 왔지? 내가 언제 니들 면상 보고 싶대? 외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 차에 태우셨고 그 와중에도 새엄마는 집요하게 따라왔어요. 저기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외할머니는 제 옆에 타시더니 창문을 내리셨어요. 할 말이 있어도 그쪽은 나중 순위. 나는 내 외손녀부터 찾아가야겠으니까. 입 다물고 들어가서 네 가게는 네가 봐. 그런 뒤 바로 차를 출발시키셨어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외가였어요. 태어나 처음 보는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죠. 밥은 먹었어? 장사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한 끼도 안 먹는다고? 짬날 때마다 이것저것 주워 먹어요. 그래도 식당이라 먹을 게 지천에 있으니까요. 주워 먹어? 아,
제 표현이 좀 그랬나요? 그러니까 안 봐도 훤하지. 아까 그 옆편 내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욕심을 보아하니 그러고도 남겠더라. 할머니. 그래, 내 손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지? 저한테 언제 아는 척 하려고 하셨어요?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나서 그냥 보고 싶어서 갔었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는 중이었지. 대충 알아본 뒤에는 바로 찾아갈 생각이었어. 다만 오늘처럼 후줄근한 차림으로 갈 생각은 아니었고 멀쩡하게? 제가 국밥 가져다 드렸을 때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밥은 드셔보시긴 한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안 드셔봤을 것 같아서요. 사실 처음 먹어보긴 했는데 우리 손녀가 가져다 줘서 그런가? 맛있더라.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가 요리도 했어? 원래는 서빙만 했는데 제가 자꾸 일을 2인분, 3인분을 해내니까 새엄마가 자꾸 더하게 해서요. 주방 이모도 계시긴 한데 저도 꽤 해요. 가끔 주방 이모 못 오시면 제가 다 할 정도로요. 매장에도 너밖에 없던데? 아, 네. 새엄마가 다른 직원들을 다 잘라서요. 무급으로 저 하나 부리는 게 새 고용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세상에 그럼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었겠네. 혼자 매장도 다 보고 주방까지도 오면 밥을 어떻게 먹어? 처음에는 저한테 가게를 물려줄 것처럼 말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리석었어요. 처음에 학교 못 다니게 하고 가게 일 시킬 때부터 못된 사람이었는데 학교를 안 보냈다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로 저만 학교에 못 가게 하더라고요. 설마 그 시간에 일 시켜 먹은 거야? 네. 아니, 네 아빠는 어쩌고? 새엄마가 그러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재혼하고부터는 새엄마 말만 듣더라고요. 참, 그랬지. 기가 차서 정말. 그렇다고 내 딸 데리고 가서 그렇게 고생시켜 낳은 내 손녀를. 가끔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빠도 새엄마한테 저를 맡겨야 하니까 그래서 잘 들어줬던 것도 같다고요.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저만 거짓말쟁이가 되더라고요. 나는 학교에서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는데 새엄마가 사고 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 아빠가 그대로 믿었어요. 널 문제아로 만들어서 네 아빠 입을 막았네? 네? 네 말 맞다나. 처음엔 네 아빠도 남의 자식인 널 맡기는 게 새엄마한테 미안했겠지. 네 새엄마는 그걸 간파해서 이용한 거고. 그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새엄마가 아빠를 가스라이팅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 사람 심리를 조종하는 거 말이지? 네. 맞아, 그런 거. 네 아빠라면 넘어가고도 남지. 네 아빠는 딱 하나만 보거든. 이거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거 하나만 봐.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봐. 네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양보라고는 없었어. 내가 얼마나 구슬렸는지 모른다. 너 좋아하는 거 하게 해주겠다. 너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겠다. 그러니 내 딸이랑은 헤어져라. 내 딸은 가난하게는 못 산다. 살아본 적이 없다.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더라고.
그러면 좀 뻔뻔하게 우회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게 도와주실 거면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게 그냥 도와주시면 안 되냐. 그런 말도 못하는 위인이었다. 그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댁의 따님만 사랑한다. 우리 아빠가요? 응. 혹시 기억나? 엄마 살아있을 때? 엄마 돌아가신 게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으니까 아주 조금이요. 다정하신 분이었던 건 분명히 기억해요. 그때 우리 집 분위기도요. 엄마가 화분을 좋아하셔서 집안 여기저기에 식물을 키우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안 곳곳에서 꽃향기가 났어요. 외할머니가 논시울을 붉히며 집안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외할머니를 따라보니 집안 곳곳에 크고 작은 화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같이 살 땐 네 엄마가 다 물을 줬었어. 처음에는 네 엄마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들여온 거였는데 나중에는 나도 좋아하게 됐지. 그래서 계속 키우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네 엄마가 네 아빠랑 도망갔을 땐 화분을 죄다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식물이 무슨 잘못인가 싶더라고. 그래서 전부 마당에 내놨던 화분을 들여와서 다시 키우기 시작했어. 솔직히 말하면 네 엄마가 고생하다가 돌아오길 바랐어. 가난하게는 살아본 적도 없는 애가 뭐 얼마나 버틸까 싶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 엄마한테요? 응, 너 가졌다고. 괜히 제가 죄송해지는데요. 네 엄마 아빠가 만든 걸 네가 죄송할 건 뭐야? 그래도 솔직히 실망하긴 했어. 돌아오고 싶다고 연락한 거면 그 길로 데리러 갈 생각이었는데 애 생겼다고 이제 그만 받아달라고 하더라고. 속상한 마음에 소리만 질렀어. 애 가진 게 유세냐고 모자랬다고 전화를 했냐.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했다더라. 외할머니 눈에 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런 애한테 내가 참 모질게도 그랬어. 엄마 보고 싶은 애가 그 모양으로 사냐고. 이제라도 네 아빠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더니 네 아빠랑 애 낳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더라.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데요? 행여나 애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면 그냥 오라는 뜻이었지. 나는 내 딸이 가난한 남자랑 사는 걸 그렇게 버틸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후회하세요? 후회하지. 그냥 내가 품고 살았으면, 그냥 잘 살게 도왔으면 네 엄마가 일하다가 사고로 떠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제 친엄마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 돌아가신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사를 가서는 어디 사는지도 모르게 됐어. 그래서 찾아냈지. 늘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네 엄마가 안 보이는 거야. 알아보니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 외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한 듯 숨을 고르셨어요. 내가 그날만 생각해도 숨이 턱 막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내가 아직 좀 증상이 남아있어서.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이 나이에 아픈 게 당연한 거겠지만 네 엄마 갔다는 거 알고 수년을 알았어. 처음에는 몸이 아픈 건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하더라. 정말요? 그러니 내가 너를 이제야 찾아갔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바로 찾아가야 했는데. 그래서 내 손녀 내가 데리고 갈 테니 자네는 새 출발하라고 해야 했는데. 우리 아빠요? 물론 그때 바로 갔다면 네 아빠가 안 들었을 것 같긴 하다만 재혼하고 나서는 보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새엄마 말만 믿고 저를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가야 했는데 내가 널 데리러 가야 했어. 내가 내 딸의 딸을 길러야 했는데 그랬으면 네가 상처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 외할머니는 아팠던 시간을 후회하셨어요. 자식 잃은 어미가 무슨 우울증까지 알아. 무슨 자격으로? 정신을 차렸어야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널 키웠어야지. 할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지금도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다 나았는데. 네 엄마 간 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 막히는 게.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 내 손으로 보내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한이 안 됐을 텐데. 내가 화를 좀 빨리 풀었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제대로 된 집도 좀 사주고 생활비도 좀 줄걸. 그게 왜 할머니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가 선택한 건데. 그래서 넌 내가 안 밉니? 할머니가 왜 미워요. 내가 널 바로 찾으러 갔으면 그 계모 때문에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야? 물론 그랬으면 좋았겠죠. 근데 할머니 잘못은 아니에요. 반대 무릅쓰고 나가서 결혼하겠다고 했으면 그건 엄마 아빠가 감내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저도 엄마 아빠 딸이니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이고요. 어째 그럴 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래. 새엄마와 산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저도 모르게 목이 다 막히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고 서러웠는데 할머니가 저 보러 와주셔서 진짜 좋아요. 아까 새엄마 표정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내가 갈 데가 있다는 게, 나를 숨겨줄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싶어요. 내가 진즉에 널 찾아갔어야 했어. 그랬으면 내 딸은 못 살려도 내 외손녀 마음은 살렸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나약하게 굴었을까? 자식을 잃었으니까요. 저 이해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좀 들려줄래? 저는 외할머니께 제가 새엄마와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려드렸고 외할머니는 중간에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셨어요. 듣기 힘드신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졸업도 못했어?
겨우 했어요. 정말 잘리지 않을 정도로 겨우 맞춰서요. 새엄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왜? 제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아마 제 성적이 자기 자식들 성적보다 좋아서 아니었을까요? 그걸 특히 아빠한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네 아빠한테는 네가 맨날 사고치고 다닌다고 했다며. 그러니 들키기 싫었겠지. 그랬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네 아빠가 어떻게 너한테 그래? 네 아빠가 네 엄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렇게 낳은 딸을 어떻게... 그날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잠도 잤어요. 손님방이 있다며 안내해 주셨는데 손님방조차도 제가 살던 방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꼭 호텔 같아요. 아이, 호텔에 가본 적은 없지만요. 그럼 나랑 해외여행 가자. 가서 호텔에서 신나게 묵어보자. 여행이요? 식당 일은... 뭐? 설마 네 새엄마 식당 일 말하는 거야? 설마 내가 너를 그 집으로 다시 보낼 것 같아? 근데요, 할머니. 제가 친손녀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확인? 하긴 네가 원한다면 해보긴 해야겠지. 할머니는 필요하지 않으세요? 잠깐만, 내가 보여줄 게 있어. 할머니는 제가 있던 손님방으로 두꺼운 사진첩을 들고 오셨어요. 이게 네 엄마 사진첩이야. 네 아빠랑 결혼한 뒤로는 몰래 찍어다 준 사진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엄마의 사진첩을 보는데 고등학교 때 엄마 사진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저랑 엄마랑 이 정도로 닮았어요? 내가 그 가게 안에 있는 너를 어떻게 한 번에 알아봤겠니? 그냥 보는데 네 엄마 같더라고. 그래서 확신하신 거예요? 어떻게 안 해. 그냥 내 딸의 딸이던데. 외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네? 그 모진 세월을 잘 견뎌줘서 고마워. 네가 안 견뎌줬으면 나는 이렇게 너를 다시 못 만났을 거 아니야. 행여나 내가 아픈 사이에 네가 다른 데로 도망이라도 쳤으면 찾는데 한참 걸렸을 거야. 네가 버텨준 덕에 내가 바로 찾았어. 그날 밤 저는 외가에서 꿈 한 번 안 꾸고 푹 잤어요. 새엄마와 산 뒤로 처음이었죠. 새엄마와 같이 살 때는 자고 있어도 새벽이면 깨워서 식당 일을 시키는 새엄마 때문에 맘 편히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고 있으면 새엄마는 뭔가로 제 머리통을 세게도 내리쳤어요. 그게 싫어서라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외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셨어요. 너 입고 싶은 걸로 골라봐. 수십 개, 수백 개여도 되니까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사. 네 방은 2층에 만들어줄게. 저 진짜 할머니랑 살아요? 왜? 혹시 싫어? 내가 네 엄마랑 아빠 반대해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나 싶어서요. 왜 안 되겠니? 내가 내 딸한테 못한 거 내 손녀한테 하겠다는데. 아무튼 오늘은 무조건 예쁘게 입자.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자. 우리 어디 가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받자고. 제가 잘 못 고르고 있으니까 외할머니가 알아서 척척 골라주셨어요. 덕분에 머리에 화장까지 다 하고 난 제 모습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거울 속에 있는 애가 저 맞아요? 딱 내 손녀네. 우와, 놀랄 거 없어. 넌 앞으로도 예쁠 일만 남았는데 뭘. 이제부터 너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아, 진짜. 저, 뭐 하죠? 공부는 어때? 저 공부 좋아하긴 했는데. 그랬겠지. 네 엄마도 공부 좋아했거든. 네 엄마 박사과정 밟다가 네 아빠랑 눈 맞아서 결혼한 거야. 그랬어요? 와, 저는 박사과정까지 가려면 일단 대학부터 가야겠죠? 역시 내 손녀답다. 대학 가기 전부터 박사과정부터 생각한다 이거지? 이러면 할머니는 너무 기대되는데. 솔직히 공부 자신 있어요. 물론 그동안 꽤 안 해서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고요. 뭐가 걱정이야. 천천히 해. 뭐든 네 속도에 맞춰서 하면 돼. 어차피 너는 다른 또래들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왔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넌 너대로 가. 그만큼 더 근사하게, 더 멋지게 날아. 집에 들어온 뒤 방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뭔가 소란스러운 느낌에 눈을 떴어요. 잠들기 전에는 해가 떠 있었는데 그새 해가 졌더라고요. 거실에서 여러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문을 열었는데 바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네는 나한테 잘못을 많이 했지. 그걸 이제야 사죄하는 건가? 제가 딸애를 간수를 못해서 애가 문제가 많았는데도 손을 못 썼어요. 그래서 애가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새엄마 가게에서 일을 한 건데 어머니 보시기엔 아주 속상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도 둘째만 생각하면 속상했거든요. 자네 지금 뭘 하는 건가? 예? 아니 이제 어머니께서 속상해서 딸애를 데리고 갔다고. 그래, 자네 새 마누라가 그러던가? 예, 어머니가 크게 실망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연락하자마자 달려왔나? 연락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첫째를 데리고 가셨다고는 들었는데 뭘 어쩌시려는 건지 몰라서 궁금했거든요. 뭘 어쩌시려는지 왜 몰라? 내 손녀, 내 딸의 딸, 내가 데리러 온 거잖아. 어머니, 지금은 애달픈 마음에 이러시겠지만 저 딸애가 다루기 쉬운 애가 아니에요. 제 새엄마도 마음고생을 엄청 했어요. 자네 마누라가 그렇게 말해? 예? 저 아무래도 딸애를 키운 건 그 사람이니까요. 자네, 그 잘난 새 마누라 좀 오라고 해. 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 차에 있어요. 잘 됐네. 들어오라고 해. 조금 뒤 새엄마가 들어오더니 집을 둘러보며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우와, 저 이런 집 드라마에서나 봤어요. 정말 재벌이셨네요? 그런 말이 하고 싶어? 아니, 저기, 이 사람 전처 어머니신 건 알겠는데 그럴수록 저한테는 예의를 갖추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의를 갖추게 굴었던가? 그러자 아빠가 화들짝 놀라며 끼어들더라고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장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좀 거친 면이 있어요. 근데 속은 아주 따뜻합니다. 그러니 남의 자식까지 키워줬죠. 어린 나이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장사하면서 고생한 건 예, 그렇죠. 제 집사람이 근데 어린 나이는 아니었는데 자네 딸이라고. 예? 자네 딸이 그 고생을 하고 살았다고. 자네 후처한테 시달리면서 학교도 못 가고 문제아도 아닌데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네, 잘 생각해봐. 우리 딸 살아있을 때도 우리 손녀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아무래도 애가 엄마를 잃고 나서 삐뚤어진 것 같아요. 삐뚤어진 건 내 외손녀가 아니라 자네 마누라지. 자네, 우리 손녀 담임들 연락처로 전화해봐. 우리 손녀한테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번호를 몰라서. 외할머니는 아빠에게 쪽지를 던져줬어요. 내가 미리 연락해놨네. 내가 내 손녀가 문제아였냐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이 기가 차하더라. 그러면서 자네가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든 확인시켜주겠다고. 시간 괜히 넘지 말고 연락 달라고 했어. 아니, 기가 차하다니요? 문제가 있었던 건 내 손녀가 아니라 자네 후처라고 하더군. 예? 우리 손녀가 학교에 안 와서 전화를 걸면 자네 후처가 고래고래 소리쳤대. 내 자식 내가 학교 안 보낸다는데 왜 선생님이 난리냐고. 그래서 그 선생이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신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고 해도 얘는 어차피 평생 내 가게에서 일이나 할 거라고. 선생님 같으면 식모한테 교육까지 시켜주겠냐고 묻더래. 아빠가 멍한 얼굴로 새엄마를 봤어요. 당신 정말 그랬어? 여보, 나는 그냥... 정말 그랬냐니까. 나한테는 애가 문제 있다고 학교에서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근데도 당신이 겨우 졸업할 정도로는 보냈다고. 당신 아니었으면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을 거라며. 아무래도 제가 나설 차례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던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거니까요. 아빠. 제가 나가자 아빠가 어색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일어났니? 외할머니 말이 다 사실이야. 뭐? 나 문제아인 적 없었어. 늘 성적도 최상위권이었는데 새엄마가 내 성적표를 들고 가서는 아빠한테 안 보여주더라고. 네 성적표? 나한테는 보면 속만 뒤집어진다고 볼 것도 없다고 했는데. 아빠는 왜 새엄마 말만 믿었어? 내가 아빠 딸이잖아. 아빠는 날 잘 알잖아. 내가 밖에 나가서 문제 일으키고 다닐 애가 아니라는 거. 엄마가 떠났으니까 엄마가 없어서 삐뚤어진 건 줄 알았지. 그런 너를 키워주는 새엄마한테 고마웠었고. 왜 나한테 안 물어봤어? 한 번만 나한테 좀 물어봐 주지. 새엄마 말만 듣지 말고 나한테 정말 그런 거냐고. 요새 뭐 힘든 일은 없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지. 네가 말 안 했잖아. 네가 아니라고 안 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어. 아빠가 늘 새엄마 편인데 내가 말해봤자 후레자식만 되는데?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했다고? 아빠 그랬어. 그래서 난 집에서
내 편이 아무도 없었어. 나도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싶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새엄마가 엄마 유품이었던 책상까지 버렸단 말이야. 내가 문제집 풀고 있는 것도 다 찢어버리고 내가 숙제하는 것도 싫다고 엄마 책상까지 버렸다고. 새엄마는 네가 버렸다고 했는데? 난 그때도 이상했어. 아빠, 그때도 그 말을 그냥 믿더라? 내가 그때 몇 살이었는데? 나 아직 어렸어. 그 어린애가 무슨 수로 책상같이 무거운 물건을 내다 버려. 그냥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아빠는 이제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와서 왜 생각해보는 건데? 지금껏 안 했던 생각을 왜 하는데? 재벌 외할머니가 날 찾아와서?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하니까? 딸, 저 아빠는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야. 나도 그냥 힘들어서. 네 엄마 보내고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네 새엄마가 그나마 내 집에 들어와줘서 너라도 키워주니까 네 새엄마 힘들까봐 마음이라도 더 써주려고 한 거지. 아니, 아빠는 다 잊었어. 내가 어릴 때 영재 소리 들었던 것도 잊었고 내가 또래 애들보다 한참 빨리 한글 뗐던 것도 잊은 거야.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의식 돌아왔을 때 그랬어. 너는 영재 소리도 들었고 한글도 다른 애들보다 훨씬 빨리 뗐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는 공부로 뭐라도 해낼 거라고. 맞아. 그랬었어. 그때 아빠도 있었어? 있었지. 당연히 있었지. 그게 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이었으니까. 네 엄마는 끝까지 너만 부탁했어. 우리 딸 대학도 보내주고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 형편이 안 되면 자기 친정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라고도 했어. 근데 난 그게 싫어서. 절대 그건 싫어서 한 번도 연락드린 적이 없었지. 외할머니께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영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내 외손녀를 학교 다닐 때부터 앵벌이로 만들었나? 어머니, 앵벌이라뇨. 그냥 엄마 가게에서. 그럼 그 일은 왜 내 외손녀만 했는데? 자네 후처가 낳은 자식들은 왜 하나도 안 했는데? 걔들도 바쁠 때는 돕지 않았어? 그럼 그랬지.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언니랑 남동생은 한 번도 식당 일 도운 적 없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늘 그 식당에 있었으니까. 야, 너 정말? 왜요? 이제 거짓말이 안 통하니까 겁나요? 너야말로 갑자기 왜 이러는데? 그래도 내 밑에서 편하게 있었잖아.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아니죠. 남의 집에 가서 일했으면 돈이라도 벌었겠죠. 어차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치사스러운 건 똑같은데. 야, 어디서 큰 소리야? 내 손녀한테. 아니, 그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외할머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 키워준 값은 주셔야죠. 여보! 아빠가 새엄마를 말리더라고요. 그러나 새엄마는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는 눈치였어요. 너, 당신이 지금 체면 차린다고 우리 집에 도움될 거 하나 없어? 내 자식들은 지금도 별거 없는 형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데 당신 딸만 떵떵거리고 살라고? 당신 딸? 언제는 당신 딸이기도 하다며? 그래, 내 딸.
내가 내 딸한테 엄마 식당 일 도우라고 한 거잖아. 내가 뭐 이상한 거 시켰어? 나는 나중에 얘한테 식당도 물려줄까 했다고. 정말? 이번에도 제가 반박했죠. 아니요. 새엄마는 나한테 그 가게 물려줄 생각 없어요. 지난번에 자기 아들 딸하고 안방에 숨어서 말하는 거 들었거든요. 자기 자식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저 부려먹어서 가게 운영하고 팔아서 자식들 줄 거라고요. 쟤는 또 도둑고양이처럼 언제 다 듣고 있었대? 뭐 놀라운 것도 없죠. 항상 셋이 안방에 숨어서 비싼 과일도 먹고 몸에 좋은 건 다 숨어서 먹었잖아요. 나 안 주려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몰라요. 집안 살림도 다 제 몫이었는데. 쓰레기 나온 거 보면 다 알죠. 야, 나도 안 먹었어. 네 언니랑 남동생 준 거야? 나도 자식이라면서요. 뭐? 나도 자식이라고요. 그 집 식모가 아니라. 새엄마는 더 반박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저를 보면서 묻더라고요.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아빠가 이제 와서 날 위해 뭘 할 수 있어? 이미 새엄마가 낳은 자식들의 아빠잖아. 내 아빠 한 적 없잖아. 저 아빠가 미안해. 나는 아빠라고 생각한 지 오래됐어. 나는 그냥 그 집에서 외딴 섬이었고 식모였어. 분명 그 집은 내 엄마랑 아빠랑 살던 집이었는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 거지. 새엄마의 주도하에 작전 성공. 뭐? 내가 그렇게 아빠한테 눈빛을 보냈는데도, 내가 그렇게 우는데도 아빠는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니, 보면서도 한숨만 내쉬었어. 왜 그렇게 새엄마를 힘들게 하냐면서. 한숨만 쉬었어. 아빠가 그제야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랑 똑같이 생긴 날 보는 게 힘들었어. 자랄수록 엄마랑 너무 똑같아서.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그게 핑계가 돼?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잃은 자식도 있는데. 내가 절이 없었어. 여긴 왜 왔어? 왜 온 건데? 장모님이 널 데리고 갔다고 하셔서. 그래서. 나 이제 할머니랑 살 거야. 그리고 양육비는 챙겨갈 생각 마. 나 새엄마 가게에서 지금껏 무일푼으로 일했어. 심지어는 서너 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했어. 새엄마는 내 덕에 가게 수입도 벌고 인건비도 아꼈지.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 비싼 거, 좋은 거 먹이며 살았고. 그러니까 외할머니한테 받을 양육비 같은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둘 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는 충격을 받은 듯했고 결국 새엄마는 도망치듯 먼저 나갔어요. 아빠도 외할머니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불쌍한 것. 이제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불쌍한 사람이 될 거야.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이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있으니까. 저는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대학 공부를 시작했고 원하던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늦가기 대학생이었지만 1등으로 졸업도 하고요. 지금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준비 중이에요. 외할머니는 행여나 제가 엄마 꿈을 대신 이뤄주려는 걸까봐 걱정하시는데 순전히 엄마를 닮은 제 꿈이에요.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에게서 엄마에게 못다 받은 사랑을 받고 외할머니는 저를 통해
엄마를 잃은 슬픔을 덜어내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애틋해지는 걸 보면 그 힘든 시간이 지나 이제야 진짜 내 가족을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